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권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 소장님 및 담당관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3년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소통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 담당관 김현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협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소통 담당관 소관으로 2023년 추진 실적과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23년 추진 실적입니다. 수상 실적은 전국 단위로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에서 우리 군 3개 정보화 마을 중에 금당실과 해룡포 정보화 마을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군정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군정 시책이나 축제, 이유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과 방송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예천 소식지를 10일에 발행했습니다. 또 보관 중인 사진이나 영상을 DB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유미디어실에 발맞춰서 SNS를 홍보하기 위해서 SNS 채널에 콘텐츠를 하루에 3건 이상씩 게재를 하고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또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캠페인 광고도 실시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으로 에듀버스를 활용해서 3회 254명을 교육을 했고 군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거점센터인 군청 정보화 교육장을 포함한 5개소의 교육장에서 총 2,194명을 교육했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도화를 위해서 시스템 유지 관리에 2억 5,5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6천만 원, 각종 시스템 교체 및 업그레이드에 1억 5,500만 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40쪽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전략적 홍보로 공간과 실내 행정 구현입니다. 신문과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 군 의정 홍보 강화로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 소식지에 다양한 군정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방송 4개사, 신문 35개사, 인터넷 및 통신사 164개사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예천 소식지를 매월 1회 3만 부를 발간하면서 주요 군정 소식과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군정 주요 시책과 의정 활동 그리고 행사, 관광지 등 보도자료를 시기적절히 배포를 하고 소식지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을 노출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41쪽
SNS를 활용한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군 공식 SNS 채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이미지 향상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를 추구하고 또 SNS 홍보단 운영으로 생동감 있는 콘텐츠를 취재하면서 널리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 공식 SNS 채널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홍보 창구로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함께 SNS 홍보단이 취재해온 행사, 축제, 관광, 체험, 맛집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콘텐츠로 대외 홍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콘텐츠의 다양성을 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1억 7천만 원이 소요되며 지속적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저변을 확대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대중교통을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다지역으로 이동이 많은 관광버스나 택시를 랩핑해서 예천군 대표 관광지나 축제, 행사 등을 적극 노출시키고 주민 인식 개선 및 계도 사항을 홍보하면서 선진 군민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매체는 관광버스 19대, 택시는 관내 124대, 관외 50대에 축제나 행사, 관광지, 그리고 주민계도와 인식 개선 사항을 랩핑해서 행사와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 방식으로 의뢰를 하고 또 차량 랩핑의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하거나 훼손되는 차량은 추가로 랩핑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달에는 홍보매체 차량을 다시 재정비하고 추진하겠으며 이렇게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업계에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43쪽 군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디지털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실생활 활용 중심의 교육과 신기술 체험 교육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또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합니다. 교육 장소는 군청 종가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렇게 3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이와 함께 읍면경로당을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을 진행을 하고 3월 때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과 강사를 선발하는 등 교육 준비를 해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3억 1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44쪽 마지막으로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통합으로 관리했던 시군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가 내년도 8월 31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별로 자체로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으로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내용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비업무용 사이트인 예를 들면 증권, 도박, 게임 등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이트나 또 내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그 상용 메일들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접속이 안 되도록 차단하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 포환 지약 서비스를 PC로 원격으로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은 3월까지 보안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5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사이트 접근을 제어해서 PC 보안과 안정성 확보에 준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 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네,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40페이지 예천 소식지 반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소식지가 사실은 이제 형식이 몇 년째 거의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서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약간 좀 식상하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그 소식지를 이제 좀 가감히 형식과 좀 디자인을 바꿀 생각은 없나요? 예, 소식지는 저희가 비용이 좀 커서 그 입찰의 방법으로 업체에 지금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를 일단은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바꾼다고 바뀌었는데 아마 그 겉표지 그 일면이 그렇게 그거는 유지하면서 뒤에는 조금씩 변화를 줬는데 그게 또 이제 똑같이 보였는가 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들은 바가 있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예. 그 제가 생각하기는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좀 가감히 좀 바꿨으면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SNS를 통한 국민 소통 강화 예. 41페이지입니다. 그죠? 그 23년도 홍보 실적은 어떻게 되죠? 홍보 실적은 일단 SNS 대표 그 4개 공식 채널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게시물을 게시한 내용은 그 페이스북부터 해서 유튜브까지 총 그 게시물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중점을 두는 게 일단 게시물 올릴 때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 좀 집중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구독자가 적어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10,000명 이상 돼야 기존 구독자를 포함해서 또 이제 더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를 늘리는데 그 4개 채널에 대해서 구독자를 일단은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해오고 있어서 그 전년 대비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구독자에 많이 늘려서 지금 홍보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보기로도 이제 구독자를 많이 늘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 이제 홍보단에 이제 보면 거의 이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보편적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홍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과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단에 줘서 그분들이 그 과제에 맞게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저 곤충 축제인가요? 우리 원래 뭐 활축제, 그다음 어린이날 맞이 축제도 있고 그죠? 여름 곤충 페스티벌도 있고 이런 걸 사전에 맞게 좀 과제를 줘가지고 그 안 그래도 거기서도 곤충에서도 보니까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또 뭐 2,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또 뭐 홍보를 소통을 한다는데. 그런 걸 좀 이래 홍보 소통과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예, 안 그래도 어제 업무 보고 하는데 저도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SNS 홍보단으로 그 운영하는 28분의 그 홍보단원들은 지금 이분들이 전문적이거나 그 전문적으로 그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 그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인플루언서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천의 콘텐츠를 만들어 볼 그런 이제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을 홍보단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홍보 소통과에서도 그런 인플루언서를 구해야죠, 먼저.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있으면 예천 홍보도 더 잘 되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추진 계획의 3번째 동그라미 보면 유명 유튜브와 협업을 해서 관광지와 먹거리를 위주로 또 이제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렇죠.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도 보면 5천만 원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죠? 예. 그 건축연구소도 2천만 원 예산 또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한 것 때문에. 예. 어제 중복 같은데 자꾸 그러지 말고 그 우리 홍보 소통과에서 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먼저 나서라 그 말이죠. 나서가지고
그 이제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불러가지고 뭐 좀 예산 더 들더라도 해서 곤충도 이제 홍보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곤충 같으면 일회성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오시면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공식적인 계정으로 지금 그 SNS를 운영하는 게 예천군청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 생태원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뭐 각각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더 세밀하게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 공식 계정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곤충 생태원은 그 생태원에 대한 그 국한적인 내용만 이제 알리는 내용으로 거기에서는 그러니까요. 추진을 하시고 어쩌면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튜브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우리는 군 전체 전역에 대해서 관광과 먹거리를 혼합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루나 뭐 이틀이나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둘러볼 수 있는 곳을 취재해갖고 알리는 게 목적이라 어쩌면 우리는 포괄적으로 군의 전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곤충생태원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그 콘텐츠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각자의 또 필요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필요성도 각자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그죠? 앞으로 우리 군이 이제 뭐 꼭 곤충 그것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 그 추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방금 여기도 보면 추진 계획에도 보면 유명한 이제 유튜브 채널 협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분들 이용해서 좀 더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저희는 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그래요. 또 많이 해야 되는 부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좀 더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꼭 이제 뭐 한 분야만 이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 군에서 필요한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런 홍보 소통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식지하고 주신 의견은 저희가 다시 또 의논을 해보고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세요? 장상규 의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있죠. 예, 대중교통을 활용한 곤충 홍보. 네, 이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량에 보면 관광버스, 택시, 관내, 관외 있어요. 예. 관외가 이거 어디입니까? 예, 이제까지 저희가 원래 대중교통에 랩핑을 하고 광고 업무를 원래 이제 처음 저희 부서에서 맡아갖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관광버스하고 관내 택시에 대해서만 이제까지 광고료를 지급했었습니다. 근데 관내로 이제 대구 지역에 출향인 분들이 택시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한 140여 대 있는데 그분들이 과거 몇 년 전에 이런 방법으로 예천군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광고료를 지급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 중에 일부만 일단은 50대 정도 예산을 요번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 대구 지역 출랑인들 그 전에는 몇 년도에 했어요? 몇 년 전에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19년 뭐에 그 즈음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다가 또 다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크게 보면 일단은 홍보를 우리 지역 물론 택시나 지금 관광버스가 그분들이 다니는 영역이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관외도 이제 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대구 지역에 계신 분까지 이렇게 넓힘으로써 예천군을 더 많이 알리는 그런 효과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단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43페이지 있죠. 예. 국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네. 이 교육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일단은 아까 저희 크게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또 하는 교육 이렇게 그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지금 상설 교육장에서 하는 교육들은 기본적인 뭐 한글 교육부터 해가지고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다양하게 이제 뭐 1주나 2주 개념으로 그 어르신들 하고.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연령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이 제한이 예, 없어요? 연령 제한 없고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한다라고 이제 그 알리면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은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수요 언제 우리가 좀 해달라라고 요청이 있으면 또 이 팀들이 나가서 출장 교육으로 뭐 스마트폰 교육이나 안 그러면은 뭐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영상 촬영이 있잖아요. 영상 촬영, 영상 네. 그거를 좀 이 교육에 좀 포함시켜 가지고 아. 예, 스마트폰 영화제에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요번에 스마트폰 영화제에 그 노인복지관에서 작품을 내 가지고 그게 뭐 좋은 결과도 있다고 전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했는 것이 요새 다양하게 우리 교육 아니더라도 뭐 농업기술센터도 그 이제 농업인들 대상 또 뭐 그 다른 곳에서도 많이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선호를 하시죠. 그리고 직접 활용해 보면 재밌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홍보소통 담당관이 생기고 홍보소통 담당관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천 홍보소통 담당관이 생기고 홍보소통을 국민들과의 역할인가, 안 그럼 전국의 예천을 알리기 위한 역할인가? 크게 봤을 때. 예, 일단은 홍보소통 담당관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그 모든 군정을 알리는 그런 이제 그 자료들이 뭐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이 통로로 해서 어디든 그 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일이죠. 담당관님께서는 홍보소통 담당관이 부서가 생기고 나서 하고 부서가 생기기 전하고 차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게 과가 하나 생겨서 일단은 그 기존에 그 한 팀에서 했던 일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서에 있던 한 팀이 합쳐져서 한 팀에 있던 거는 이제 2개 팀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규모는 훨씬 커졌죠. 그러면서 지금 한 개 팀이 그 지금 보도지원팀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그 기존에 하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서 또 어떤 걸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을 그런 의미에서 역량을 좀 발휘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 미디어 팀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1명일 때, 2명일 때, 또 더 많을 때 각각 역량을 내는 게 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가 점점 커지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4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을 그걸 혼자서 담당을 한다면 말하자면 일에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더 이제 확장시킨다든가 범위를 넓혀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일단은 미디어 쪽에 지금 SNS 채널을 확장시켜가는 게 그게 저는 그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집안에 가정이 잘 되려면은 집안에서부터 큰 소리가 밖에 안 나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홍보 소통 담당과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의 어떤 많은 의견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홍보 소통 담당관께서 팀장들하고 전체적으로 예천의 어떤 그 언론인 이런 분들을 잘 아우러져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오해가 없도록 서로 상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처럼 역할을 잘해서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해서 예천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고 또 예천군이 또 잘하는 부분들은 국민들께 또 이렇게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역할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언해 주신 내용 깊이 새기고 뭐 앞으로는 좀 더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소통 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군종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추진 실적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부터 201쪽까지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수상 실적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경상북도 산불 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실적으로서 숯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 기반 조성 3개 사업 28억 3,900만 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등 산림소득 증대 지원 6건 18억 6,600만 원, 산불 헬기 임차 등 산림환경 보전 6개 사업 37억 8,900만 원. 다음 201쪽 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생활권 주변 휴식공간 확충 4개 사업 179억 1,2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 등 산림 휴양 공간 조성 사업 4개 사업 17억 4천만 원 등 총 23개 사업에 27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장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 총 6개 사업에 18억 5,300만 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도 점검을 통해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임산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인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산림자원 기반 조성 및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8,900만 원으로 숯가꾸기 사업과 조림, 사방사업 등 4개 사업 분야를 시행하며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럴 중 예천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계약을 하고
5월까지 사업 대상지 조사와 설계를 완료하여 먼저 봄철 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쑥갓고기 사업은 영중 시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산불방지대책본부 확대 운영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확대 운영과 장비 현대화 및 인력 확충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28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운영, 진화 헬기 임차,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63일 연장하여 공백을 없도록 조치하고 산불 진화 중형 헬기를 임차하여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 111명을 선발하여 산불 감시 및 진화에 투입하며 산불 소화 시설을 보문사에 설치하여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입니다. 사업기간은 방제사업과 예찰활동을 연중 실시하며 사업 대상지는 재선충 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반출금지구역은 예천읍을 포함한 11개 읍면 89개리 총 37,566헥타입니다. 2024년도 사업량은 감염목 제거 1만 본, 예방나무조사 400헥타이며 재선충병 예찰은 12명을 투입하여 육상순찰을 강화하고 연 6회 항공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봄철 감염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예찰활동과 고사목 제거를 추진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가을철 감염목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6쪽 서봉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서봉공원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2년간 추진을 하며 2024년도 토지보상, 설계, 분묘장 등을 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내년도는 매입 필지 보상과 분묘를 이장하고 그 관리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을 하여 2025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쪽 남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경 등 기반시설과 야외 미디아트, 가든플라워 등 특화시설 조성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20억 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24년도 12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대상 토지를 매입 후 2025년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6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남산공원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그 외 지속적인 토사 유출 등으로 위험한 기존 남산공원 산책로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10억 원의 사업비로 데크 산책로, 전망데크 조성, 위험수목 제거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현황 측량과 실시 설계를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9쪽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입니다. 동서트레일 사업은 충남 태안군과 경북 울진군 849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풍량면과 효자면 구간 55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을 하며 사업 내용으로 숲길 개설, 기존 노선 정비, 쉼터 조성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1,600만 원이며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봉덕산 허경산 힐링 숲길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노선 정비, 휴식 공간 조성, 운동시설, 경관 개선, 경관 식재 사업을 시행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타당성 평가와 노선 지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5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5년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산림복지 실현과 인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네, 관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 확대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이제 풍량하고 뭐 영국 해령파하고 우리 예천군에 산불이 좀 많이 일어났죠, 그죠? 예. 작년에 원래 1월 1일부터 뭐 영국은 1월 1일부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풍량도 하고 영국도 하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예. 정말 뭐 헬기가 없으면 이거는 뭐 답이 없더라고요. 예. 답이 없고 뭐 헬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풍력은 대단했죠, 그죠? 뭐 많이 떴죠 그때 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떴고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우리도 헬기 임차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뭐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부 이제 산불 감시원들이 예. 일부 근무 시간에 보면 근무지를 좀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혹시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실제 뭐 지금 감시원들은 GPS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산불 방지 시스템 자체 내에 그 사람들이 이동 경로 그날의 위치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모니터링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일부 어떤 이제 한두 명이 그런 일탈을 할 수는 있는데 감시원은 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뭐 안전 관련해 갖고도 교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 갖고 하고 모니터링도 좀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또 산불 이제 진화시 그때도 참여를 하나요? 예? 산불 진화할 적에 예. 참여를 하나요, 이분들? 죄송합니다. 잘 못. 산불 진화할 적에 예. 이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는가요? 예,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들이 사실 우리 군청 진화대보다는 조금 면의 산불 감시원들은 조금 고령이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처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산불이 발생하면 완전 진화에 앞장서는 건 아니지만은 진화대가 할 수 있는 이제 진화할 때 줄을 잡아준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 통제를 하는지 이런 역할을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진화는 이제 안 한다 그 소리잖아요. 직접 진화는 거의 저들이 진화대가 지금 25명인데 그분들이 거의 다 호스나 이런 걸 제일 선두에 서 갖고 하는 분들은 군청 진화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산불 우리 감시대를 좀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예. 가전 말씀처럼 이제 너무 고령이고 이러니까 뭐 다른 분야에 좀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젊은 분들로
감시원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뭐 그거를 좀 젊은 분들 해가지고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장상규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8페이지 있죠. 남산공원 산책로 조성상. 예, 여기 남산폭포 있죠. 산림 녹지가에서 관리합니까 이거? 폭포 남산폭포. 예, 폭포부터 다 남산 전부 다 전체적으로 산림 녹지가에서 관리합니다. 동절기 때는 그 가동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가동을 안 합니다. 11월 보통 한 11월경부터 전번에 농산물 축제 끝나고 저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에 보니까 이 가동을 하면 이 물 너무 세가지고 인도 쪽으로 물이 튀어나가서 예.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앉아서 예, 예. 물이 튀어 쉬질 못한대요. 예, 예. 요 산천리 조성 사업 할 때 요 정비를 좀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도 뭐 정확하게 지금 그 물량을 조절을 하면은 아마 그 조절기가 그러니까 예, 있죠. 속도는 뭐 이래 어차피 자연 낙하에 대해 조절은 못 할 것 같고 예. 떨어지는 물량을 조정하면 조금 그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예. 210페이지 있죠. 봉덕산에서 흑은산 힐링 숲길 조성요. 예. 그 봉덕산에서 흑은산 중간 지점에 저 유아 숲 체험 예, 있는 거 예. 아시죠? 예. 그 관리를 어디세요? 관리는 그거는 국유림에서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해가지고 영주 국유림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세요? 예, 예. 그건 국유림의 그 산림청에서 조성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이거 2016년도인가 그때 영주 거기서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유치원 학생들이 그 소풍 글로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올라가는 길이 능골 저수지에서 글로 차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예. 그 차 그 공간 주차 공간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맞부딪히면 스쿨버스 같은 뒤로 빠꾸 해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예. 그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그 유치원 선생님이 다시는 못 하겠다 그런 얘기가 하시던데 이것도 그 가에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뭐 저들이 뭐 나무 이제 풀 같은 거 이런 건 비주는데 사실 뭐 도로는 우리 산림 녹지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까 예. 그 관련 실가소하고 협의해 그 갖고 과장님께서 예, 예. 그 좀 협의를 해가지고 예, 한번 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 잘 알겠습니다. 사고 날 위험성이 많으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신양순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장상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봉덕산 그 흑응산 힐링 숲길 조성이 거기 있어서 예. 그쪽으로 이제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고 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식수가 없어요. 예. 그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신지. 보통 뭐 이 일반적으로 등산로에 그 식수 보통 뭐 일반이 개인이 가져오는 걸 해야지 저들이 거기서 식수를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는 있잖아요, 공원에. 신도시에도 그 있잖아요. 없어요? 송평천하고 이런 데 있지 산림 내에 식수를 뭐 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그쪽 식수 문제를 많이 어려운 뭐 얘기를 하시는데 예. 거기에 이제 배드민턴 뭐 동호회라든가 등산객들이 많이 다녀요. 예, 그래서 예. 거기 그냥 간정을 봐서 예. 지금 식수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양이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자체를 조금 더 확장해서 물량을 조금 더 파면은 예. 그 물량이 많이 좀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홍전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에 조림 사업에 그 벌목을 하면은요, 예. 그 조림을 하려고 하면 산주가 얼마 부담하는 게 있죠?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예. 그
요 사업비에 보면 자부담이 일부 들어있는 이제 3,9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조림 사업이 뭐 경제림 조성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뭐 곡조 이런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예.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경제림 조성은 대부분 자부담이 뭐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 자부담 때문에 산주가 조림 사업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납입되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벌채를 할 때 그냥 놔둔다는 조건은 저들이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조림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지 허가를 합니다. 그냥 하는 데도 있던데 그거 지금 벌목을 하고 예. 조림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된 데가 있던데요. 뭐 이제 조림 방법으로 이제 예. 우리 이제 국가에서 보조 조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본인이 이제 개별적으로 조림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기존 그 맹아 같은 걸 키우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고려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림 계획은 저들이 다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갖고 벌채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본 데는 몇 군데 낙엽송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된 거에 한해서 벌목 허가를 합니까? 낙엽송은 지금 30년입니다. 저는 40년이었다가 이제 30년. 10년 줄었어요? 예. 그 허가를 안 받고 그럼 벌목을 할 수 있어요? 그 산주가? 그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일부 이제 그 농작물 피해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묘지 피해목, 가옥 피해목 이런 거는 허가를 안 받고 그러니까 농경지 피해목 같은 경우에는 뭐 수고가 20m 되면 농경지 경계로부터 20m 안에 있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 산주가 대부분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자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될 수 예. 있으면 그 조림을 제대로 하고 예. 조림할 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좀 그 조림한 산에 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수종은 사실 이제 우리 군에서 100% 선택하기는 힘든데 이게 지정 양묘를 해가지고 뭐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그 양묘를 한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저들이 수급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산주들이 원하는 수목을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돼서 신청하러 왔다가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산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벌목하는 업자들한테 그거를 파는 경우거든요. 사실 뭐 그런 부담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런 벌목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팔기 때문에 대부분 뭐 벌목하는 분들이 그 산주보다는 벌목한 분들이 그런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벌목할 때 그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곤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20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서봉공원 정비 사업 있죠? 예. 서봉공원 정비 사업을 지금 대략 사업비를 어느 정도 구상을 하세요? 지금 일단 내연도 사업비를 했고 아직 그 이후의 사업비는 내연도 설계를 해봐야 하고 전체적인 시공 사업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서봉공원 면적이나 지금 현재 남산공원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한 예, 2만 평 정도 예. 규모가 되는데 예. 그 2만 평 규모의 계획적인 계획 없이 그냥 용역을 좀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저들이 이제 용역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차피 우리 도시 지역 내의 숲이기 때문에 뭐 산림청의 그 도시숲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설계를 하고 뭐 1차적으로 충원탑 옮기는 계획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도시숲을 해가지고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본공원 정비 사업이 갑자기 지금 대두가 돼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본공원 2만 평 부지에 지금 우리가 공원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1,20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없었죠, 그죠? 예. 현재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그냥 공원화를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총원탑 이전을 해야 되는 큰 과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중원탑 보훈단체 관련해서 아직 협의된 사항도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주변 서번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런 15억이라는 분묘 이장과 필지 보상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 중원탑 이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남산공원 사업과 사실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원래 계속 이제 거론되던 분야고 사실 위치가 이제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저들이 요 이제 토지 매입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회관 뒤쪽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지로 잡았던 부분이 사실 이제 미보상 토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단 토지 보상 계획과 용역 계획을 그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추진 계획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사업비를 15억을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필지 보상하고 분묘 이장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우리가 서본적으로 가는 걸 반대한다. 예. 온다 손 치더라도 말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범 중원탑 이전 관련해서 이 주민들에 대한 반발심이나 또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게 싫게 판단이 아직 섰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서 아직 주민 설명이나 이런 내용들도 한 번도 없이 추진해야 될 상황이 맞냔 말이죠. 예, 그거는 저들이 일단 내년도 용역을 하면서 일단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이제 사실 공원구역에 대해 갖고 한 80%는 다 매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센터에 보면 사유지가 있잖아, 그죠? 예, 중간에 이제 예. 큰 사유지가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이러는 과정은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예. 중요한 거는 그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이 목적은 중원탑 이전이 제일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시작은 고려되었지만은 사실 오래전부터 하여튼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었는 거고 저들이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하면 그때 사실 전체 매입을 다 하려고 하다가 일부 한 20% 중앙에 큰 토지 부분하고 그거 이제 매입을 못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남산공원하고 이쪽 서쪽 주민들 생활 환경을 봐서는 저는 그쪽을 개발하는 게 장기적으로 떠나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장님 생각과는 같습니다. 예. 생각과는 같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 두 가지가 만일 반대 주민들에 대한 언성이 높고 보훈단체에서 우리가 글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이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보훈단체나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예산은 반영해도 늦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15억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이 있어서 땅 매입, 토지 매입하고는 다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 응성이 높을 때는 추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은 있지만은 그죠? 예, 전체적으로 이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기존 함에 한 80% 이상이 매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토지 매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사업비를 올렸고 요 이제 중앙의 큰 부분도 사실 전에 산주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땅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그분 찾아가야 사실 그분하고 협의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요 가능성이 있을 때 좀 매입을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받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시설, 공원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산공원의 현재 중원탑 이전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산공원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 우리가 중원탑을 도청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원래 잡았었잖아요. 예. 저희들도 한 두세 달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예. 처음 보고를 받아서 바로 이제 내년 사업비에 지금 반영을 지금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이나 이런 매입 금액이 한 15억에서 20억 된다라고 봤을 때 본 건물을 완료를 시킬 경우에는
한 300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장기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을까요? 거긴 제일 의구심이 가요. 예? 중장기계에 좀 의해서 이러한 내용 사업들을 좀 추진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절차를 밟아서 공모 사업을 해도 충분하실 텐데 꼭 이게 순간순간마다 생각나는 사업들이 이렇게 우리 예천군의 사업들이 포함이 돼서 될까요? 예, 하여튼 그거는 미리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말씀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정비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중간 보고회가 아직 안 됐죠?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거 보면 12월 15일 날 최종 보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 계획 용역은 저희들도 들었는데 중간 보고에는 어떻게 뭐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최종 보고회가 지금 날짜를 봐서는 그죠? 예. 지금 이래 진행이 되는데 참 이 부분도 좀 그래요. 물론 수혜를 입어서 그 위험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옮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 그 데크 공사를 10억을 지금 예산을 지금 여기에 올려 놓으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산공원 일대를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시 위험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이 데크 사업을 또 1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그게 위험지구 그리고 너무 그늘이진다고 해서 우리가 7, 8천만 원씩 또 돈을 들여가지고 나무 정비 사업을 또 하고 이랬는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일부 구간이 뭐 그래 됐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10억을 또 투입을 한다. 그리고 남산공원 일대 전체를 용역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임시적인 것도 아니고 전체 구간 용역 결과가 나왔는 부분도 아닌데 이 돈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저들이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뭐 그 남산공원 전체에 대한 수립 때문에 뭐 일부 이제 이 부분이 포함돼 갖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산책로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봐갖고 사실 위험성 때문에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만약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체를 남산 쪽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사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게 고스 한 4m나 5m 이격을 해가지고 혹시나 이 뭐 재해나 이런 토사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안 입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강 쪽으로 더 내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 내리신다는 말씀을 저번에 우리 현장 가서 듣고 현장은 봤는데 지금 우리 남산공원 정비화 사업 용역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전체 바운더리에 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결과물에 대한 용역 사항에 이 부분도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별개의 건으로 또 이게 뭐 수혜를 입었다고 해서 돈이 뭐 1, 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데 이 순간순간 이어지는 이런 사업부서의 이런 행정이 지금 뭐 우리 산림녹지과 말고 다른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참 많아요. 2년, 3년 거쳐서 순간적인 생각을 해서 또 사업하다 보니까 또 파재키고 또 새로 놓는 뭐 근처에 있는 체육사업소도 우리 국민건강센터 똑같습니다. 또 다시 다 잡아 뜯어가지고 지금 3억, 5억 들여가지고 지금 또 다른 걸 좀 한다고 이번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 용역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게 포함을 시켜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시겠지만 서봉공원과 남산공원 정비 사업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사업비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주변 단체나 주민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 옳은 예천군의
공원화를 했을 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기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잡아버리게 되면 들리게 되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추경예금 삭감체를 하든지 연말까지 그럼 또 이게 단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잉여금으로 하든지 2월금으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과장님하고 일단 1차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보건단체 협의와 서본지구에 있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시고 그래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계획을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뭐 이 사업 계획을 하면 미리 조금 더 길게 봐가지고 저 계획을 세워서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추진 실적,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202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수산 실적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2023년 경상북도 시군 축산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 경산우 2부 우수상입니다. 기타 2023년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고품질 예천 한우 개량 추진입니다. 한우의 지속적인 개량 추진으로 우량 한우 사육 기반 확대와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육계에는 우량 한우 암소 장려금 지원 등 9개 사업을 5억 6천9백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4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한우 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218페이지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 경비 절감은 물론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곰포사일리지 제조비 비닐랩 지원 등 7개 사업에 17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 선정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 5,300만 원입니다. 219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대상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승마 인구 창출 및 승마 저변 확대로 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1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680만 원의 사업비로 승마 체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3일까지 사업 공고 및 체험 인원을 성전 추진하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승마 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220페이지 예천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입니다. 예천한우 육성 및 명품화 추진으로 예천한우 우수성 및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경인체 책무 고치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천한우 생산 분야 등 6개 사업 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 중 생산 분야는 혈통 등록 이상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송아지 품질 관리 2,000두, 고급력 생산 및 개통출하 확대를 위한 비국 품질 관리에 1,300두를 지원하고 해썹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개소당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천한우 브랜드 관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로 우수 축산물 인정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유통 분야는 예천한우 취급 지정업소에 예천한우를 구입할 경우 두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방송 광고와 SNS 등을 활용, 직거래 판매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예천한우 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4,500만 원입니다. 222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 보호 활동과 입양문화 활성화를 통한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4개 사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 수수료 지원, 실외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50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유기동물에 대해 구조포획, 보호, 반환, 분양을 지속 추진하고 중성화 사업 및 패티켓 홍보를 통해 유기 및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회 갈등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223페이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 24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계법 해소와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1,900만 원입니다. 224페이지 가축 전염병 건절 대책 추진입니다. 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예방과 차단 방역을 위한 철저한 방역 대책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방재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24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계획은 가축질병 특별 방역 대책을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인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추진하고 소규모 축산농가는 공동방재단 7기반을 동원 연중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은 4월, 10월에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거점 소독 시설은 연중 운영하며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은 세일 검사를 실시하여 발생 축에 대해서는 살처분하고 소독 및 방역 시설 등 방역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여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억 6천만 원입니다. 225페이지 마지막으로 꿀벌 응애 집중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꿀벌 폐해의 주요 원인인 응애 질병의 발생 최소화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양봉농가에 대해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응애 구제약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중 가축 방역 심의에서 구제약품을 선정하고 구제약품을 신속히 공급하여 적기에 구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꿀벌 응애 피해 예방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가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과 전 직원은 한우 개량 및 브랜드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그 양지류 조사료 생산 기반 강화 이래 있는데 우리가 벼수확하고 그 조사료를 겨울철에 심으면은 그 헥타르당 40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네, 예. 그게 지금 직불금이 좀 뭐로 진흥지역 안 같은 경우는 그보다 상당히 높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차이 때문에 그 지주들이 그걸 잘 안 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0만 원을 더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 그 중앙에 건의를 하고 예. 그래서 그 올해는 추가로 좀 지원이 됐었는데 예, 예. 내년에는 그 일부 중앙에서 지금 일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그 상황을 한번 보고 그 도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혹시나 필요하면 적용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확보해가지고 더 높여줘야 그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동물복지 예. 222페이지에 이 이제 소가축에 대해서 있는데 대가축 즉 소에 대해서 동물복지는 뭐 계획한 게 있습니까? 소의 동물복지를 하자면은 초지 조성을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 저쪽에 지금 용산에 한동가가 요번에 저희들 사업을 하나 받아가지고 내년에 뭐 사업을 합니다. 이거 초지 조성 일부 하고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동물복지는 우리가 소의 이동할 때 정상적인 냉동 그다음에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동물복지가 되어 있고 소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사료를 급여해서 충분한 활동 공간을 줘서 사육 밀도를 지키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소의 동물복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 지금 뭐 5텐인가 그 정도에는 몇 마리가 동물복지 기준이에요? 보통 지금 보통 뭐 과거에는 4 곱하기 8였는데 지금 5 곱하기 10에 4마리 정도가 가장 좀 밀사가 되지 않는 적정한 사육도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를 많이 키우니까 동물복지에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깨끗한 축산농장 이 도피온 알카리온 하는 긴가 그거 들어봤어요? 그게 지금 악취 제거에 큰 효과가 있다 그러던데. 예. 저희들 휴고자민 한농가가 그걸 써보고 악취가 굉장히 줄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군의 2개 농가에 지금 설치를 하고 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 실험실 데이터를 연구기관에 받았는데 실제로 실험실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좀 실제로 필드에서는 어떤지 그래서 시험 사육을 2군데 하고 있습니다. 1년까지 길게 보고. 그래서 만약 그게 소독 악취 제거 효과가 있다면은 저희들 접목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지켜보고 효과가 있다면은 그걸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가축 전염병 이번에 럼피스킨 예방 접종을 할 때 예. 그게 피하 주사를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피하 주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동으로 하는 건 피하 주사가 안 되고 전부 근육 주사잖아요. 지금 구제역이 지금 근육 주사고 지금 럼피스킨만 지금 피하 주사입니다. 그래 럼피스킨 예방 접종을 했는데 예. 그게 예방 접종하는 사람들이 예. 자동 주사기로 하니까 그게 피하 주사가 안 되잖아요. 그건 전부 근육 주사잖아. 자동 주사기는 주사침을 단침으로 사용하면은 근육이 안 들어가고 피하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고요. 저희들도 음료를 통해 단침을 좀 공급을 했는데 자동 주사기를 쓰려면은 단침으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저 축산 농가에서는 전부 그 예방 접종한 사람들이 자동 가져와가 단침이 아니고 그냥 근육 주사를 다 놔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축산과에서 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 예방 접종이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세요? 안양수 의원님.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219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내년에 처음 하는 내년에, 사람, 예, 저희들 관내에 그 승방장은 있는데 공식 그 농어촌 승마시설로 인허가 받은 데가 그 저희들 요번에 지부 수월에 한 군데 있어가지고 그 저희들 좀 어려운 좀 예산인데 좀 그 중앙이 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참 좋은 취지고 또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뭐 국비, 도비가 이렇게 다 반영되는 건데 예. 이게 내려온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축산과에서 요청을 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들이 승마가 계속 그 다른 지역에는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저희들 좀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 지벌의 승마장이 농어촌 승마시설로 허가를 받는 바람에 그 저희들 중앙에다가 그 도를 통해 가지고 좀 예산을 좀 확보해 놓으려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좀 노력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원하겠지만 이제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학교 밖 아이들하고 이렇게 체험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고하셨고 감사한데 이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네, 이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반 승마가 110명이고 생활 승마가 이제 보조 100%에서 5명인데 예. 이거는 어떤 차이인 거예요? 그 저소득층 예.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 이래서 승마하고 싶은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번에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면은 저희들 따로 중앙에다 요청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그 학생들. 예. 그러면 저소득층이 5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 저희들 인원 배정 받았는 게 중앙에 그러면 받았는 게. 다른 사람은 예. 보조 70%를 받는 사람은 일반 가정.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좀 작네요. 예, 좀 여기에 그렇습니다. 뭐 개요나 뭐 이런 거에서는 예. 사업 내용에서도 그런데 물론 일반의 아동들도 뭐 학생들도 지원 받아야 되겠지만 보기보다 좀 적으니 생활 승마에서 보조를 100% 받는 아이들이 네, 그 부분에 실행해 보시고 네. 점차 기회를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욱 의원님. 예, 이동호 의원입니다. 220페이지 매번 제가 저기 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인데 그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브랜드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브랜드는 그 지역, 안 그러면 그 상품의 그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아,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예. 이 브랜드를 다른 정의로 본다하면 사실 신뢰성이라는 본질적인 모습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거 브랜드의 한 그 특성으로 예. 예,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한편 생각하면 명품 하락하는 게 예. 예천한우라는 명품하고 예천한우 브랜드화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 밑에 부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매년 5억 이상씩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예천한우를 브랜드화 한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신뢰성을 만들고 네. 옛날에 한번 우리 참깨 때문에 참기름 때문에 네. 사실은 신뢰성을 예천 참기름이라는 이 브랜드로 정착을 했는데 그 신뢰성을 잃어버렸는 게 중국산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예천 한우의 브랜드화 추진인데 매년 이 똑같은 형태 생산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유통도맹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고요. 이 송아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그 축산의 척도, 안 그러면 축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서 그 소가 성장해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판매돼야 되는 게 기본 그 사이클인데, 그 저희들 송아지를 지원하는 경우는 그러면 송아지를 우량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한테 지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 조사료 구입비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요 생산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우고는 그 저희들이 그 개통출하나 이렇게 나가면은 보통 등급이 그 2 플러스 A 등급부터 뭐 등회까지 있는데 15그 등급이 있는데, 실제로 농가분들이 그 상인에 파는 것보다는 개통출하는 걸 좀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소가 성적이 잘 안 나오면은 그 운송비나 그 다음에 그 감량비 요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실제적으로 농가가 덕을 보려면은 그 개통출하를 해서 공판장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감량비하고 운반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요 그 비오고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브랜드 관리하고 예, 예. 명품화를 추진해 가는데 꼭 필요한 예. 활동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브랜드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요거는 그 저희들이 그 브랜드 관리를 하고 우수 수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으려면은 그 조직화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쉽은 말로 A라는 농가가 사료는 뭐 쓰고 정액은 뭐 쓰고 그다음에 출하는 해가 등급은 어떻게 나왔다. 요걸 전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고 그 시스템 운영을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요 브랜드 관리를 하는 인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한우 유통 판매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판매 지원은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대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 그 관내 휴격점에 한우 지정 판매 업소를 지금 저희들 30군데 지정해 놓고, 이분들이 그 예천 한우를 판매했을 경우,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도축 확인서라든가 등급 판정서를 확인하고 예천 한우가 그 판명되면은 저희들이 그 두당 50만 원을 지원해서 그 개수당 20두 그렇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천 한우가 도축되는지, 실제로 예천 한우를 활용했는지 보고 예천 한우를 도축한 경우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천 한우를 좀 많이 판매하고 도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예천 한우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천 한우가 갖고 있는 가장 그 가치, 이것은 다른 지역과 다른 무슨 특별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는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안동 한우, 예천 한우 비교한다면 차이가 많나요? 다 좀 북부 지방이나 다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실험실 검사의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는데, 한우의 맛을 좌우하는 게 결국 올레인산이거든요. 그 풍미하고 그 맛을. 저희들이 지역에 올레인산이 조금 더 높은 걸로, 그럼 저희들은 그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고, 실제로 예천이 또 물이 맑기 때문에 실제로 고기의 육질이 좀 더 단단하고 맛이 있다는 게 그 주위의 그 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을 좀 더 높이는 방향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부분에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뉴스 지상에 보니까 경상북도 승마협회가 승마장이 대구시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경상북도권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예천에 그 승마 체험을 시작한다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저변 인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예천에는 한 개 있습니까? 인가를 받은 게? 체육시설로 받은 거는 뭐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농어촌 선마시설이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 선마시설은 지금 한 군데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포함을 합니까? 고등학생은 포함이 되는데 대부분 초등학생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44쪽 2024년도 추진 실적부터 349쪽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추진 실적의 수상 실적은 먼저 농업기술보호협진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의 최우수, 농촌진흥사업 우수팀 평가의 우수팀 선발이 있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 도단위 2023년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종합평가에서 영광스럽게도 저희들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상금의 300만 원에 상사업비 5천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2023년도 추진 실적은 행정사무관사와 대부분 연속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어서 349쪽입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교육 연구시설 통합 이전입니다. 교육 연구시설 이전 및 부속 건물 통합으로 효율적인 농촌지도 사업 추진과 농업기술 관련 민원 원서도 서비스 제공을 으로 농업인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 시정시험장 주변 예천읍 생천리에 답 51개소의 4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도부터 3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부지 확보와 토지 보상을 거쳐서 2029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3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 기반 시설 구축으로 농업기술 보급 중추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소요 예산은 434억 원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농업 농촌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체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촌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후계 세대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와 체험 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은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351쪽입니다. 맛들리의 제품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제품 공동 브랜드 저희들 맛들리의 제품 상품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과 맞춤형 코칭을 통한 마케팅 기술 지원을 위해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용역 등 3개 사업을 추진 가공센터 보유 기술 가공 기술을 조합원에 조기 이전하며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용역 레시피 개발 위탁 교육 등 제품 개발과 생산 품목 품질 다양화 기술 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케팅 교육과 오프라인 매장 플랫폼 입점 판매 지원을 실시하고 개발 제품 상품 경쟁력 제고는 물론 맛들리의 제품 판로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600만 원입니다. 35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전문 혁신 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 농업을 반영한 장단기 교육으로 농업인 전문 지식 강화를 통한 예천 농업 성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3개 사업의 시기별, 단계별 농업인 준단기적 농업 전문 기술 교육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새 농업인 실용 교육과 품목별 교육, 그리고 농업인 대학 운영, 농업인 정보와 마케팅 능력 향상 교육 등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업인 교육으로 전문 기술 배양 및 농가 소득 증대와 기후에 맞는 재배 기술 교육 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353쪽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신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로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예천 농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4개 사업을 추진, 신규 농업인, 스마트 강소농,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육성 교육에 5,100만 원, 스마트 농업 기술 전문가 육성에 1,400만 원,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에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 역량 강화 및 자립도 한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통한 안전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353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안전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안전교육을 통한 농작업 편리성 제공과 농업인들의 귀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4개 사업에 농업인 희망 임대 농업기계와 농업 임대장비 구입, 그리고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개발 기종 및 농업인 희망 임대장비 구입에 2억 4,600만 원을, 교육용 농기계 구입으로 안전교육 활성화에 3천만 원, 농업인 안전교육 추진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사업으로 농업인 편리성 제공과 농작업 능률 향상, 다양한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최고 품질 예천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일품별 대체 품종 안전 정착 및 최고 품질 쌀 브랜드 육성으로 예천 쌀 명성 제공을 위해 4개 사업에 종자 및 농자재, 생략화 농기계, 그리고 브랜드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밥쌀용 고품질 신분종 생산 및 학대 보고 시험에 2억 원, 그리고 지역 특화 가능성 쌀 생략화 시범에 3천만 원, 저아밀로스 쌀 상품화 지원에 2천만 원, 노동력 절감 더문묘 신기 재배 단지 조성에 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고 품질표 단제화를 통한 지역 특화 명품 쌀 브랜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식량 작업률 향상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입니다. 밭작물 신품종의 조기 보급과 확산을 통한 작업률 향상 및 농가 소득된 데를 위해 2개 사업 중 식량 작업률 향상 나물콩 이모작 자부치기 시범에 1억 원을, 작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 단지 조성에 4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콩 재배 면적 확대와 국산 콩 작업률 향상과 작곡의 소비 다양화로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입니다. 폭염, 저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생육사항 예방을 위해 신기술 보급으로 안전 생산을 기반 마련을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팥속 채소 신품종 안전생산 기술 시범에 5천만 원, 가채류 품질 향상 기술 현장 실습 시범에 3천만 원을 지원,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등으로 원예 토경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일으키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358쪽입니다. 국내 육성 원예 작물 최종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 종자의 안전 공급을 위한 전문 최종 단지 조성으로 국내 육성 품종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최종 시설 및 저장, 그리고 정책 시설, 최종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육성 신품종 최종 재배 기반 시설 조성으로
안정적인 종자 종묘 보급은 물론 농작물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359쪽입니다. 스마트팜 풋고추 수출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현대화 시설 도입을 통한 신기술 보급 및 고품질 풋고추 연중 생산 환경 조성 사업이며 개포면 일원의 개포 풋고추 작목반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풋고추 수출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적정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이중하우스 20동을 설치하여 작물 환경과 농작업 환경 개선, 농작업 시간 전략 등 고품질의 풋고추 연중 생산으로 풋고추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원입니다. 360쪽입니다. 가축 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 농가의 퇴비 자원화 확대와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 및 화학비료 대체로 농가 경림비 절감을 위해 4개 사업으로 먼저 가축 분뇨 퇴비 발효 시스템 활용 완숙 퇴비 생산을 위해 퇴비 발효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 발효 기간 단축과 고품질 완숙 퇴비 생산으로 환경 규제 대응으로 물론 국민 눈높이 맞춤 축산 환경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361쪽입니다. 수소 페로몬 활용 암소 번식 장애 개선 시범입니다. 수소 페로몬 활용으로 암소 분만 후 발정 재기일 감소와 수태율 향상 등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번식 장애를 개선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수소 특이 페로몬 블록 그리고 번식 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한우 번식 문제 해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362쪽입니다. 가수 수영벌 점시 포장 조성입니다. 가수 수영벌 재배를 통한 농가 맞춤형 현장 실습 교육과 노지 스마트팜을 연계한 팥죽가원 재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실정 시행점 내에 3,500제곱미터의 사과 그리고 포도 가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 스마트팜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등 생산 모델 구축으로 농업인의 현장 실습 교육청 활용으로 농가 재배 기술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 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363쪽입니다. 하상병 방제 약재 공급입니다. 이는 계속 사업으로 하상병 발생 전 공동 방제로 피해 예방은 물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839헥타의 간내 사과배 재배 전 농가 대상으로 하상병 방제 약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과배 안정 생산과 수급은 물론 간내 하상병 확산 방지로 가수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억 1천만 원입니다. 36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실 안정 생산 기술 및 신품종 보급입니다. 규부연화 대응 가실 안정 생산 체계 확립 및 신품종 보급으로 가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9개 사업에 먼저 가실 안정 생산과 체계 구축 및 신품종 조기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지 처리 개폐형 간이 비가림 시설 보급에 7,500만 원, 농업 기술은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에 6천만 원, 미래형 다축 가원 조성에 5천만 원, 기후변화 대응 대체가수 육성에 2천만 원을 지원하여 가실 안정 생산 기반 조성은 물론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품종 보급으로 새로운 가수 농가의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저아밀로스 쌀이 이게 쌀가루 쌀입니까? 밥쌀용 쌀이 아니고
가루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는 저희들 전년도 올해 예, 예. 해서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예. 저희들 그 미소진미 하고 미소진미. 새로운 품종 그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루쌀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없고 아마 행정 쪽에 예. 그 사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루쌀 아시죠? 예, 예. 그게 다른 아마 지자체에서는 그거 뭐 단지를 조성하고 헥타르당 많이 지원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범 사업에 이거 가루쌀 재배 단지를 하면 어떨까요? 이거 시범 사업 있잖아요, 기술센터. 시범 사업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 그래도 저희들 그 가루쌀에 대한 그 관심도 많고 예. 그랬었었는데 아마 가루쌀에 대한 사업이 원래 저희들 기능청 사업으로 저희들은 안 했지만 전남 쪽이나 이런 데 좀 선제적으로 좀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제 이품벼 대체하는 그런 그 브랜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뭐 챙기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지금 그 조공하고 그 계약하는 그 가루쌀 사업이 진행을 지금 내년도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금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루쌀 시범포도 안 해요? 가루쌀 시범포라도 해가지고 농가에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시범포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예. 그거 시범포 내내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예천에 한번 심어보고 네, 한번 앞으로 검토를 밀가루 한번 대체로 그 가루쌀을 많이 재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의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일 안 계시죠? 우리 성백경 소장님께서 37년 넘게 근무를 하셨네요. 요번에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소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백호 의장님, 의원님들 뭐 승낙해 주신다면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그 소회를 밝히시게끔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위에 이제 정년하면서 나가시는 선배님들 의회에서 이렇게 소회를 밝히실 때 저도 상당히 좀 뿌듯하다 이런 말에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제가 이 자리에 또 의장님도 허용을 하시 주시니까 뭐 남다르다라는 그 감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 1988년도 12월 달부터 공직을 시작하면서 지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의 어떤 그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는 뭐 다른 데 가지도 않고 예천에서 계속 그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특이하게 위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좀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원예 분야 쪽에 평생 뭐 37년 동안 있었던 거를 저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저에 대한 어떤 믿음을 좀 주셨고 저도 그 믿음에 아마 답변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생활했던 거에 대해서는 자긍심도 가지고요. 저를 봐서 후배님들도 그런 자긍심을 좀 많이 가지라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그런 그 자긍심도 있고 있었지만 조금 아쉬움이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있습니다. 그 아쉬움에 의회하고 상관이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원래 또 특히나 의원님들께 좀 고집을 부리면서 사업을 좀 했던 부분이 너무 좀 죄송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다 더 의원님들 좀 뵙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으면 그런 어떤 갈등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없었을 건데 그게 조금 제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저희들 그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뭐 항상 열심히 합니다.
물론 뭐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저희들 노력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보다 더 많은 관심,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년을 하지만 예천에 있으면서 예천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의장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인생 2막 그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생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모범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토, 일 휴무를 위해 본회의를 휴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